예, 58쪽 대단한 평가 문제 다항함수의 적분법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1번부터 간단하게 시작을 좀 해보도록 할게요. 자, 1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은 x-1 곱하기 fx를 적분했더니 다음과 같은 식이 나온다 라는 조건이 주어져 있어서 여기 이제 적분기호가 들어가 있을 경우에는 이제 우리가 흔히 하는 연산이 양변을 어떻게 하자? 양변을 미분을 하도록 하자. 자, 양변을 미분을 하게 되면 ddx하고 인테그랄이 이렇게 지워져 가지고요. 자, 좌변은 x-1 곱하기 fx. 자, 우변은 3x 제곱 더하기 6x 마이너스 9가 되고요. 자, f7의 값을 구하라 라고 하니까 x에다가 7을 대입을 해가지고 자, 6 곱하기 f7은 자, 3 곱하기 49 더하기 6 곱하기 7 마이너스 9가 되고요. 자, 얘는 3, 9, 27, 3, 4, 12, 147 더하기 42에서 9를 빼게 되니까 자, 189에서 9를 뺐으니까 여기 이제 180이 되겠네요. 자, 따라서 F7의 값은 30. 그래서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예, 4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라지 fx는 다음과 같은 식이 주어져 있고 f1이 0일 때 함수 fx를 구하시오 라고 돼 있어가지고 자, fx가 다항함수이면서 자, 동시에 스몰 fx하고 이 스몰 fx의 부정적분 라지 fx 라는 조건이 주어져 있을 때 자, 얘하고 얘가 이제 포함된 식을 자, 우리는 폼나게 자, 미분방정식이라고 이제 이름을 붙여줄 거고요. 자, 이 미분방정식 문제가 주어져 있고, 자, 그리고 fx가 다항함수다 라는 조건이 주어져 있을 경우에는 자, 일반적으로 우리가 선택하는 가장 흔히 쓰는 해법은 무엇이냐? 자, fx의 차수를 파악을 하자. fx의 차수 파악. 자, fx의 차수를 어떻게 파악을 합니까? 라고 하게 되면요. 자, fx를 axn승이라고 놓고요. 자, 요 놈을요. 여기에도 집어넣고 여기에도 집어넣어가지고 최고차의 개수를 비교함으로 인해가지고 fx가 몇 차식인지 파악을 하고 그 다음에 만약에 fx가 뭐 3차식으로 나왔다 그랬을 경우에는요. ax 세제곱 더하기 bx 제곱 더하기 cx 더하기 d라고 놓고 얘를 다시 대입을 한 후 좌변 우변을 개수 비교를 하는 것이 이제 일반적인 해법이 되겠습니다. 자, 근데 이런 스타일의 문제들을 여러분들이 이제 꽤 많이 반복해서 풀어봤을 텐데, 자, 근데 모든 미분방정식이 다 그런 패턴으로 풀리는 것은 아닙니다. 자, 얘 같은 경우, 특히, 라지 fx는 x 곱하기 스몰 fx와 같다. 라는 식이 주어진, 미분방정식 같은 경우에는요, fx의 차수를 파악하고, 좌변우변 개수 비교를 해가지고 문제를 푸는 방법보다는 얘 같은 경우에는 양변을 미분하자. 양변을 미분하자. 자, 양변을 미분하게 되면 라지 fx는 스몰 fx가 되고요. 자, x 곱하기 fx 같은 경우에는 곱의 미분법을 써가지고 얘는 fx 더하기 x 곱하기 f 프라임 x 더하기 6x 제곱 마이너스 2x가 돼서 자, 양변에 스몰 fx가 이렇게 지워지게 되니까 자, f'(x) 라는 결과물은 마이너스 6x 플러스 2가 되고요. 따라서 fx 라는 것은 적분을 통해 마이너스 3x 제곱 더하기 2x 더하기 c 그리고 f1의 값은 0이라는 조건을 만족하기 위해서는 적분상수 c가 플러스 1이 돼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fx를 이런 식으로 이제 구할 수가 있는데 자, 여기서 다시 한번 좀 강조를 좀 드릴게요. 자, 미분방정식의 일반적인 해법은 아까도 잠깐 언급을 했지만은 여기에다가 ax n승을 대입을 해서 차수를 파악한 후 좌변 우변 개수 비교가 기본 해법입니다. 그게 기본 해법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 형태 유일합니다. 거의 요 형태에 대해서만큼은 그 방법보다 미분이 훨씬 더 쾌적하게 문제가 풀린다. 이것만 특이 케이스다 라고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네요. 예, 5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두 개의 다항식 fx와 gx에 대해서 다음 세 개의 조건을 만족을 할 때 자, f1 더하기 g 2의 값을 구하여라 라는 문제가 주어져 있는데요.
자, 얘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아까 우리가 풀었었던 1번하고 1번하고 이제 반대가 되는 방식으로 문제를 풀면 될 것 같습니다. 자, 1번에서는 인테그랄이 있을 때 이제 양변 미분을 통해서 문제를 풀었으면은, 자, ddx라는 기호가 있을 경우에는요, 얘는 양변을 어떻게 하자? 양변을 적분을 해주자. 자, 양변을 적분을 해주게 되면은 ddx하고 인테그랄이 지워지면서, 자, 좌변은 fx 더하기 gx가 되고요. 자, 우변은 3x 더하기 c1이 되겠습니다. 자, 밑에 것도 이제 똑같은 방식. 자, 양변을 적분을 해주시게 되면은, 자, 좌변은 fx 곱하기 gx가 되고요. 자, 우변은 2x 제곱 더하기 x 더하기 c2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자, 이 다에 나와 있는 조건을 활용하기 위해서 x에다가 0, y에다가 0을 집어넣게 되면은 좌변은 마이너스 1이 되는 거니까 여기서는 적분상수 C1이 마이너스 1이 돼야 될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다가 0 집어넣고 여기다가 0 집어넣었더니 자, 얘는 좌변이 마이너스 6이 돼서 여기서는 적분상수 C2가 마이너스 6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 두 개의 다항식 fx하고 gx를 곱했더니 2차식이 나왔어요. 자, 그렇다는 얘기는 얘가 2차, 얘가 상수가 되거나 1차 1차가 되거나 아니면은 상수 2차가 돼야 될 텐데, 자, 이 가에 나와 있는 조건을 봤더니 두 개를 더해서 몇 차 함수? 1차 함수가 돼야 되니까 얘하고 얘네들은 반드시 1차 함수가 돼야 될 거고요. 자, 그럼 fx는 어떤 1차식이고 gx도 어떤 1차식이 될 것이냐를 알기 위해서 자, 이 식을 자, 인수분해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자, 이 같은 경우에는 인수분해가요 2하고 1, 그 다음에 2하고 3 여기다가 마이너스를 붙여주면 되겠네요. 자, 그래서 자, 인수분해를 한 결과물이 2x-3 x 플러스 2가 되는데, 자, f0가 2가 되고 g0가 마이너스 3이 돼야 된다라는 조건에 의해서 자, 이놈이 바로 gx가 되고요. 이놈이 바로 fx가 돼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문제에서 질문하고 있는 f1 더하기 g2라는 것은 3 더하기 1이 돼가지고 정답이 4가 되겠습니다. 예, 이번에는 6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y는 x 세제곱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x 더하기 2 위의 점 1,1에서의 접선과 그 다음에 다시 이 곡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를 구하시오 라는 문제가 주어져 있어서, 자, 일단은 1,1에서 근 접선의 방정식, 자, 이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기 위해서 주어진 식을 미분하고요. 자, 미분을 했으면 이제 기울기를 구하기 위해서 x에다가 1을 대입해야 되겠죠? 자, x에다가 1을 대입을 해보게 되니까 얘는 기울기가 0으로 나오게 됩니다. 자, 그래서 자, 내가 구해야 되는 접선의 방정식은 y는 0 곱하기 x-1 플러스 1이 돼가지고, 자, 접선의 방정식이요 y는 1이라는 아주 간단한 상수함수로 나오겠네요. 자, 그래서 자, 3차 함수, 자, 얘는 대략적으로 뭐 이렇게 생겼을 것이다. 자, 예상을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다가 이제 y는 1이라는 상수함수를 그리는데 걔를 어떻게 그려야 돼요? 접하도록 이제 그림을 그려줘야 되니까, 자, y는 1이라는 상수함수가 이제 이렇게 그려지거나 아니면은 이렇게 그림이 그려지게 될 거야. 자, 그러면은 자, 둘 중에 이제 어떻게 그림이 그려져지는 것이 이제 맞는지를 알기 위해서 자, 이 3차 함수의 정확한 극점을 한번 좀 찾아보도록 합시다. 자, 극점을 찾아보시게 되면은 자, 1, 3, 1, 그 다음에 1, 1, 여기다가 마이너스 1을 붙여가지고, 자, 이 3차 함수의 극점은 1만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이너스 3분의 1도 있으니까, 자, 이곳이 마이너스 3분의 1이 되고요. 자, 이곳이 1이 될 테니까, 자, 내가 원하는 y는 1이라는 상수함수는 여기 밑으로 그림이 그려지는 것이 맞을 것이고, 자, 여기서 지금 내가 구하려고 하는 것은 곡선과 상수함수로 둘러싸인 이 부분의 넓이를 구하려고 하는 거니까, 자, 얘는 인테그랄 교점이 필요하네요. 자, 교점도 우리가 알아줘야 되니까, 자, y는 1하고 3차 함수, 자, 연립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연립하면은요, 자, y는 x 세제곱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2
1이라고 놓고, 자, x 세제곱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은 0. 자, 인수분해 x제곱으로 묶어주고 마이너스 1로 묶어주고, 자, 그럼 x제곱에 x 마이너스 1 빼기 x 마이너스 1은 0이 되니까, 자, 얘는 x 마이너스 1에 x제곱 빼기 1이니까요 이런 식으로 인수분해가 되겠네요. 자, 그래서 자, 또 다른 교점은 어디가 될 거냐면 여기가 마이너스 1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자, 내가 지금 구해야 되는 이 도형의 넓이는 마이너스 1에서부터 1까지, 자, 위에 있는 곡선 3차 함수에서, 자, 밑에 있는 상수 함수를 빼가지고 적분 계산을 해주시게 되면은 정답이 나오게 되고요. 자, 지난번에 제가 찍었던 그 문제 중에서 이렇게 이제 3차 함수하고 그 다음에 접선이 그려져 있을 경우에는 이 부분의 넓이를 구하는 공식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자, 그 공식이 어떻게 되는 거냐면요. 자, 12분의 절대값 최고차항의 개수 곱하기 교점의 차의 4제곱 이라는 공식을 써가지고도 자, 적분 없이 좀 더 빠르게 우리가 넓이를 구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얘는 12분의 16이 되는 거니까 정답은 3분의 4가 되겠네요. 예, 이번에는 7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fx가 연속함수이면서 자, 마이너스 1에서부터 4까지 적분한 값이 10이 됐을 때 마이너스 7에서 마이너스 2까지 fx 더하기 6을 적분하면 얘는 무슨 값을 갖습니까? 라는 것이 이제 7번 문제의 질문인데, 자,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fx 플러스 6이라는 것은요, fx를 평행 이동시킨 것이죠. 얘를 x축 방향으로 얼만큼 평행 이동시켰습니까? 라고 하면은요, 얘는 x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6만큼 평행 이동이 된 함수로서, 자, 문제 많이 풀어보신 분들은 머릿속으로 이제 금방 이해가 되겠지만은, 자, 간단하게, 자, 그림 한번 그려봅시다. 자, y는 fx라는 놈이 이제 이런 식으로 그림이 그려져요. 자, 그랬을 때, 자, 주어진 조건은 마이너스 1에서부터 4까지 적분한 값이 10이라고 주어져 있는데, 자, 내가 지금 구해야 되는 것은요, 이 fx를 x축 음의 방향으로 얼마큼 이동시킨다고요? 얘를 이제 마이너스 6만큼을 이제 이런 식으로 이동을 시킨단 말이죠. 자, 그럼 얘가 이제 x축 음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6만큼 이동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fx를 마이너스 1에서 4까지 적분한 것과 그 다음에 얘를 이동시켜서 얘를 마이너스 7에서부터 마이너스 3까지 적분한 값이, 다시요, 마이너스 7이라는 것은 마이너스 1을 똑같이 x축 음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6만큼. 자, 그 다음에 마이너스 3이 아니고 마이너스 2군요. 자, 이 마이너스 2라는 것은요, 여기 4라는 값을 똑같이 x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6만큼 이동시킨 것으로서 fx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적분하나 fx 플러스 6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적분하나 똑같겠다 라는 것을 그림을 통해서 우리가 쉽게 유추를 할 수가 있단 말이죠. 자, 그래서 요 놈의 정답은 얼마가 될 거냐면은 10이 되겠습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8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fx가 주어져 있고요. 다음 정적분 3개를 구하시오 라는 문제가 주어져 있는데요. 자, 여러분들도 익히 알다시피 이 정적분이라는 것은 부정적분하고 다르게 내 마음대로 적분 변수를 다른 것으로 바꿨어도 됩니다. 자, 그래서 두 번째 정적분에서의 적분 변수를 x로 바꿔주고 세 번째 정적분에서의 적분 변수 t를 역시나 똑같이 x로 이렇게 바꿔주시게 되면은, 자, 생각을 한번 좀 해봅시다. 물론 각각을 계산해도 되지만은, 자, 너무 힘들단 말이야. 자, 그래서 생각을 한번 좀 해보자. 자, 첫 번째 거는 뭐냐면은 2에서부터 4까지 fx를 적분을 했고요. 자, 거기에서 3에서부터 4까지 적분한 것을 뺐단 말이죠. 그럼 2에서 4까지 적분한 거에서 3에서 4까지 적분한 것을 빼게 되면 남는 게 뭐가 될 거냐면은요. 그치. 2에서부터 3까지 적분한 것이 남을 것이고, 자, 2에서 3까지 적분한 게 남았으면은요, 거기다가 1에서 2까지 적분한 것을 다시 더하래요. 그럼 1에서 2까지 적분한 거에다가 2에서 3까지 적분한 것을 더해주게 되면 얘는 최종 결론이 1에서부터 어디까지 적분해주면 되겠다. 1에서부터 3까지 적분을 해주면 되겠다.
라는 결론이 나와가지고, 자, 얘는 정적분을 3개를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머리를 약간 좀 써가지고 이 3개의 정적분을 하나로 합친 다음에, 자, 그 다음에 이제 계산 들어가 보죠. 얘는 3분의 1의 x 세제곱 마이너스 2분의 3의 x제곱 더하기 2x에다가, 자, 3하고 1을 집어넣어서 각각을 빼주게 되니까요. 3분의 1 곱하기 26 마이너스 2분의 3 곱하기 8 2 곱하기 2가 돼가지고, 자, 4에서 마이너스 12를 하게 되니까 마이너스 8이 되고요. 따라서 얘는 3분의 2가 되겠습니다. 예, 9번으로 문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9번 문제는 절대값 기호가 포함되어 있는 식을 정적분하시오라고 해가지고요. 자,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이제 절대값 기호가 포함되어 있는 식을 적분을 할 때에는, 자, 요 놈이 0이 될 때를 기준으로, 자, 요 주어진 정적분을 어떻게 해요? 얘를 2개로 쪼개가지고 계산을 해주는 것이 이제 일반적이죠. 자, 그래서, 자, x가 마이너스 1에서 0 사이 값을 가질 경우에는 x가 음수니까 이때는 1 플러스 x의 제곱을 적분을 하고요. x가 0에서 1 사이 값을 가질 경우에는 얘가 양수가 되니까 1 마이너스 x의 제곱을 적분을 해가지고 이제 정답을 구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 자, 얘를 이제 이렇게 적분을 나눠가지고 계산을 할 수도 있지만은, 자, 우리 조금 더 계산을 약간이라도 편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 머리를 조금만 더 써보도록 합시다. 자, 얘는 그 절대값이 들어가 있다라는 것에 주목하지 말고요. 자, 주어진 적분 구간이 마이너스 1에서부터 1까지. 자, 적분 구간이 마이너스 a에서부터 플러스 a까지. 자, 이렇게 이제 적분을 할 경우에는, 자, 우리는 이 함수를 어떻게도 적분을 하죠? 이 함수가 우함수인 부분과 기함수인 부분으로 나눠가지고 그런 식으로도 이제 우리가 계산을 한단 말이죠. 자, 따라서, 자, 얘가 이제 어느 부분이 우함수고 어느 부분이 기함수인지를 알기 위해서, 자, 일단은 요 식을 전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얘를 전개를 하게 되면은, 자, 얘는 1 빼기 2의 절대값 x 플러스 절대값 x를 제곱을 때리면은 그냥 x제곱을 한 거와 동일하겠죠? 자, 그래서, 자, 얘를 1-2의 절대값 x 더하기 x제곱이라고 써놓고 나니까, x제곱 우함수고요. 그 다음에 절대값 x가 어떻게 그려지더라? 절대값 x가요, x축, y축이 있으면은 원점에서 뾰족한 이런 형태. 그러니까 이 절대값 x 역시 우함수란 말이죠. 자, 따라서, 자, 얘는 기함수에 해당되는 부분이 없으니까요. 자, 얘는 그냥 2배 인테그랄 0에서부터 1까지 1-2의 절대값 x 플러스 x제곱의 dx가 될 것이고, 자, 그럼 x가 이제 0에서 1 사이 값을 가질 경우에는 얘가 이제 무조건 플러스 값을 가질 테니까 얘는요 2의 인테그랄 0에서 1까지 1-2x 더하기 x제곱의 dx가 될 거고요. 자, 그럼 얘는 2배 적분하게 되면은 x 빼기 x제곱 더하기 3분의 1 x 세제곱. 자, 1 집어넣고 0 집어넣고 해서 이제 빼주면 되니까 얘는 2 곱하기 1 빼기 1 더하기 3분의 1이 돼가지고요. 정답은 3분의 2가 되겠습니다. 예, 10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10번의 다항함수 fx에 대해서, 자, fx가 이제 다음과 같은 식을 성립한다 라고 나와 있는데, 자, 주어진 fx를 보니까 식 안에 정적분이 들어가 있고, 거기다가 적분 구간이 모두 무슨 수예요? 적분 구간이 모두 상수인 경우죠. 자, 그래서 이렇게 정적분이 포함되어 있고 적분 구간이 모두 상수일 경우에는 문제 식에 포함되어 있는 이 정적분을 어떻게 하자? 요 놈을 K라 하자. 자, 얘를 이제 K라고 놓게 되면은요. 자, 문제에서 주어진 함수 fx는 1 더하기 kx라는 1차 함수가 만들어지게 될 것이고, 자, 문제에서 요구하는 f2의 값을 구하기 위해서는 요 k 값을 알아야 된단 말이죠. 자, 그래서 이 k 값을 구하기 위해서 이 fx를
여기에다가 집어넣어 보도록 합시다. 자, fx를 여기에다가 집어넣게 되면은 여기 정적분식은 인테그랄 0에서부터 1까지 1 플러스 k 곱하기 t의 dt는 k가 되고요. 자, 얘를 적분을 하게 되면은 얘는 t 플러스 2분의 k의 t제곱. 자, 여기에다가 1하고 0을 집어넣게 되니까, 자, 1을 집어넣게 되면은 1 플러스 2분의 k. 0 집어넣는 거는 0 되니까 필요가 없고요. 자, 따라서 여기에서 k 값이 얼마가 되냐면요, k는 2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문제에서 요구하고 있는 F2이라는 것은 1 더하기 2 곱하기 2가 돼서 정답은 5가 되겠습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11번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11번. 자, 공부를 열심히 하신 분이라면은요, 자, 이 fx는 f-x라는 이 식이 무슨 함수를 의미하는지를 아마 쉽게 이해를 하실 수 있을 텐데, 자, 조금 헷갈리시는 분들을 위해서, 자, 잠깐만 좀 간단하게 정리를 좀 해보도록 하죠. 자, 얘하고 비슷하게 생긴 식이 뭐가 있어요? fx는 f-x랑 비슷하게 생긴 식은 f-x는 마이너스 fx랑 같다라는 식이 있어가지고, 자, 이처럼 마이너스가 기어 나오면 기함수. 자, 마이너스가 없어지면은 우함수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요. 저는 진짜 개인적으로 여러분들이 이번 기말고사에서 점수가 정말 우와 소리가 나오도록 기원을 하는데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우함수는 y축 대칭, 기함수는 원점 대칭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마이너스가 기어 나온다, 마이너스가 없어진다. 자, 우와 소리가 나오도록 기원을 한다. 자, 이런 말들을 기억을 하면은 조금 더 여러분들이 헷갈리지 않게, 자, 이 함수식들이 갖는 의미를 암기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11번 같은 경우에는 지금 fx가 이게 지금 무슨 함수라고요? 우함수요. 우함수는 무슨 축 대칭이라고요? y축 대칭이라고요. 자, 그래서 자,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자, y축에 대해서 대칭인 함수를 하나 그려놓고, 자, 근음을 이용을 해가지고 문제를 풀면은 조금 더 쉽겠다가 돼가지고요. 자, 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정밀한 그림이 아니라 지금 대략적으로 그린 그림이기 때문에 약간 조금 이상한 결과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건 별로 중요한 게 아니니까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요. 자, 일단은 y축에 대해서 대칭인 것을 하나 그림을 그렸으면, 자, 첫 번째 조건 0에서부터 1까지 적분한 값이 얼마가 된다고요? 여기가 이제 2가 돼야 된다고요. 자, 그 다음에 0에서부터 마이너스 2까지 0에서부터 마이너스 2까지 적분한 값이 마이너스 5가 된다라고 나와 있는데요. 사실 얘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제대로 이해를 하기 위해서는 아래끝 윗끝을 바꿔서 봐줘야 되는 거죠. 왜냐면은 윗끝이 아래끝보다 작은 것보다 우리는 윗끝이 아래끝보다 큰 값을 갖는 것이 더 일반적이니까, 자, 얘하고 얘를 이제 위치를 바꿔주시게 되면은 얘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2에서 0까지 fx dx가 5가 된다가 이해가 되셔가지고, 자, 이 부분의 넓이가 5라는 것을 의미한다를 아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랬을 때, 자, 내가 구하려고 하는 것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냐? 마이너스 1에서부터 2까지 적분한 걸 내가 지금 구하려고 한단 말이죠. 자, 그러면은 마이너스 1에서부터 0까지 적분한 것은 얘랑 똑같을 테니까 여기는 2가 될 것이고, 자, 그 다음에 0에서부터 2까지 적분한 것은 얘는 얘랑 동일한 값을 가질 테니까 여기는 다시 5가 될 것이고, 따라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적분한 값은 얼마가 될 거냐면요, 여기는 7이 되겠습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12번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12번 문제를 보면은요, 자, 문제에서 두 번째 줄, 굉장히 무시무시한 형태의, 자, 부등식 조건이 주어져 있습니다. 자, 혹시나 지난번에 저희가 이제 올렸던 인강 중에서 제가 찍었었던 내용, 그것도 이제 54쪽에 3번 문제를 풀 때 잠깐 한번 언급을 드렸었는데요.
자, 다시 한번 언급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자, 함수 파트에서 다음과 같이 복잡한 형태의 부등식 조건이 주어졌을 경우에는 얘는 문제의 대부분이 무엇을 물어보는 것이냐? 얘는요, 곡선의 모양을 물어보는 문제다. 자, 곡선의 모양이라는 것은 뭡니까?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요. 사실 여기서 말하는 곡선의 모양은 수투에서 배우는 내용이기보다는 미적에서 배우는 내용인 곡선이 아래로 볼록하냐? 아니면은 위로 볼록하냐? 자, 이것을 물어보는 문제가 이제 태반이 되는데요. 자, 이 부등식은 얘를 의미한다. 어떤 부등식은 얘를 의미한다. 자, 이런 식으로 문제마다 나오는 모든 부등식들을 이제 우리가 다 암기를 할 수가 없으니까, 자, 이처럼 이제 복잡한 부등식이 조건으로 주어졌을 경우에는 얘는 곡선의 모양을 물어보는구나 라고 일단은 러프하게 기억을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아래로 볼록 또는 위로 볼록 둘 중에 하나를 여러분들 마음대로 임의로 하나 그리셔가지고 그 그림들 중에서 이 식을 성립시키는 그림을 찾는 것이 억지로 암기를 하는 것보다는 조금 더 효율적인 공부가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자, 우선은 저는요, 자, 이 부등식이 어떤 곡선을 의미하는지를 알기 위해서 우선은 아래로 볼록한 곡선을 하나 일단 한번 그려볼게요. 자, 아래로 볼록한 곡선을 하나 이제 이런 식으로 그림을 그려놓고, 자, 부등식의 좌변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봅시다. 자, 이 부등식에서 좌변이 의미하는 것은 뭐냐면요, 알파에서부터 베타까지 여기 곡선으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를 구하여라. 이게 이제 여기 좌변의 식이 의미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여기 우변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자, 우변의 식을 가만히 뜯어봅시다. 자, 베타 마이너스 알파라는 것은요, 바로 요 놈의 길이를 의미합니다. 자, f 알파라는 것은요, 요 놈의 길이를 의미하고요, f 베타는 요 놈의 길이를 의미한단 말이죠. 아, 좀 어떻게 보이시나요? 눈치가 빠른 학생은 감을 잡으셨을 텐데, 자, 요 식이 의미하는 것은 뭐냐면요, 바로 요 선과 요 선과 요 선과 요 선으로 이루어져 있는 그치, 사다리꼴의 넓이를 의미한단 말이죠. 자, 그래서 자, 곡선으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와 그 다음에 사다리꼴의 넓이를 비교를 해봤더니 요 아래로 볼록한 곡선이 그려졌을 경우에는 둘 중에 누가 더 큰 값을 갖는다. 그쵸? 오른쪽이 더 큰 값을 갖는다. 그래서 오른쪽이 더 클 경우에는 아래로 볼록한 곡선을 의미한다. 그렇다면 문제에 나와 있는 부동호 방향인 반대는? 그럼 요 놈이 의미하는 것은 뭘까요? 요 놈이 의미하는 것은 바로 곡선이 무슨 볼록으로 그려져야 되겠다. 곡선이 위로 볼록으로 그려지거나 또는 등호가 있죠? 요 식이 성립할 때는 언제일까요? 그쵸. fx가 바로 무엇으로 그려졌을 때? 직선으로 그림이 그려졌을 때 등호가 성립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문제에서 말하는 이 부등식은 위로 볼록한 곡선 또는 직선을 찾아라 라는 의미가 돼가지고 보기 기역, 니은, 디귿 중에서 위로 볼록한 것은 니은이고요. 직선은 기역이 되고요. 그래서 정답이 4번이 되겠습니다. 예, 13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13번 f'x는 두 개의 식으로 이루어져 있는 함수. 그러니까 f'x를 지금 경우함수로 지금 주어졌는데, 자, f'이 두 개의 식으로 이루어져 있을 경우에는요, 너무나도 당연하게 fx 역시 두 개의 식으로 이루어져 있을 것이다. 자, 그래서 fx가 1 이하일 때는 이놈을 적분해서 x제곱 마이너스 x 더하기 c 1. 자, x가 문제 잘못 썼네요. 자, x가 1보다 클 때, 자, x가 1보다 클 경우에는 fx가 이놈을 적분해가지고 마이너스 2분의 1 x제곱 더하기 x 플러스 c 2가 되겠습니다. 자, 이 문제 풀 때 이제 흔히 틀리는 학생들이 그 여기서의 적분상수와 여기서의 적분상수를
같은 문자로 나가지고 틀리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은데요. 자, 여기서의 적분상수와 여기서의 적분상수와 같은 값을 갖는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따라서 두 개를 반드시 구분해서 써주시고, 자, 그 다음에 문제에서 주어진 조건이 무엇입니까? fx가 문제 첫 번째 줄 무슨 함수라고 주어져 있죠? 얘가 연속함수다 라는 조건이 주어져 있으니까, 자, 여기에다가 1을 대입한 값 C1은 여기에다가 1을 대입한 값 마이너스 2분의 1에서 1을 더했으니까요 플러스 2분의 1 더하기 C2와 같은 값을 갖게 될 겁니다. 자, 따라서 자, 여기서의 적분상수 C1을 2분의 1 플러스 C2로 고치셨으면 문제에서 지금 나보고 구하라고 하는 F2 빼기 F0. 자, F2는요, 둘 중에 어떤 거 가지고 구해야 될 거냐면요, 밑에 거 가지고 구해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얘는요, 이 마이너스 2분의 1에다가 4를 곱하니까 마이너스 2에다가 2를 더하니까 없어지네요. 얘는 C2만 남겠습니다. 마이너스에 F0를 구해보게 되면 얘는요, 2분의 1 플러스 C2만 남게 되네요. 그래서 두 개를 빼게 되면은 정답은 마이너스 2분의 1이 되겠습니다. 예, 14번으로 넘어갑니다. 자, 14번에 y는 x 곱하기 a-x라는 2차 함수가 지금 주어져 있는데, 자, 문제에서 a가 0보다 큰 값을 갖는다라는 조건이 주어져 있으니까, 자, 내가 이제 이 2차 함수를 좌표 평면에다가 그린다라고 하게 되면요, 자, 절편은 두 개가 있는데 a가 0보다 크니까 왼쪽이 0, 오른쪽이 a, 그리고 최고차 함계수 부호가 음수니까 얘는요, 위로 볼록한 형태의 그림이 그려지게 되겠네요. 자, 그래서 자, 이 그림에서 우리가 x축으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를 구하려고 하니까 이놈의 넓이를 구하기 위해서는 물론 인테그랄 0에서부터 a까지 x 곱하기 a-x의 dx를 해도 되지만, 자, 이 정도 공식들은 다들 암기하고 계시죠? 2차 함수와 x축으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는 6분의 절대값 최고차항 개수 곱하기 x절편 차의 세제곱 이라는 공식을 써가지고도 이제 우리가 넓이를 구할 수가 있게 되는데, 자, 이놈의 값이 문제에서 친절하게 3분의 2와 같다라고 나와 있으니까 a 세제곱은 4가 될 거고요. 따라서 문제에서 질문하는 a는 세제곱근 4가 되겠습니다. 예, 15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15번은 y는 x세제곱 마이너스 2x와 y는 x제곱이라는 함수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를 구하시오라고 했는데, 자, y는 x세제곱 마이너스 2x라는 3차 함수를 가만히 쳐다보니까 얘는 3차함, 1차함으로만 이루어져 있네요. 아, 얘는 무엇에 대해서 대칭이 되도록 그림을 그려야 되겠다. 쟤는 원점에 대해서 대칭이 되도록 그림을 그려줘야 된다. 자, 그래서 자, x세제곱 마이너스 2x의 x절편을 찾아보면은 얘는요, 0하고 마이너스 루트 2 플러스 루트 2가 돼서, 자, 3차 함수 그림은 자, 이런 식으로 그림이 그려지게 될 것이고, 자, y는 x제곱. 자, 얘 같은 경우에는 y축에 대해서 대칭인 함수죠. 자, y축에 대해서 대칭인 함수를 자, 이렇게 그려놓고 나니까, 아, 3차 함수하고 2차 함수로 둘러싸인 도형은 몇 개가 만들어지게 될 거냐면요, 다음과 같이 두 개가 만들어지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왼쪽에 있는 도형과 오른쪽에 있는 도형, 자, 두 도형의 넓이를 구해야 되는데, 자, 도형의 넓이를 구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구해야 될 것, 자, 제일 먼저 구해야 될 것은요, 이 둘의 무엇부터 찾아보자. 교점부터 찾아보자. 자, 교점을 찾기 위해서, 자, 두 개씩을 연립을 해보니까요, 얘는 x에 x-2에 x 플러스 1로 인수분해가 돼가지고, 자, 첫 번째 교점은 마이너스 2, 두 번째 교점은 0, 세 번째 교점은 2가 돼가지고, 자, 내가 구해야 되는 여기 왼쪽에 있는 도형의 넓이는 마이너스 1에서 0까지, 위에 있는 게 3차 함수네요. x세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가 아니라 마이너스의 x제곱이 되고요. 자, 오른쪽에 있는 도형의 넓이를 구하기 위해서는 인테그랄 0에서부터 2까지, 이번에는 2차 함수가 위에 있습니다.
x제곱 빼기 x세제곱 더하기 2x의 dx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자, 요거를 적분하게 되면은 4분의 1의 x 4제곱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3분의 1의 x세제곱이고요. 자, 이거 적분하게 되면은 뭐 똑같은 형태가 나오겠죠? 마이너스가 아니라 얘는 플러스 3분의 1 x세제곱 마이너스 4분의 1의 x4제곱 더하기 x제곱에 자, 2하고 0을 집어넣겠습니다. 자, 그래서 자, 0 집어넣는 건 의미가 없고요. 마이너스 1을 집어넣게 되면은 얘는 4분의 1 빼기 1 더하기 3분의 1에다가 자, 마이너스 써주시면 되고 자, 0 집어넣는 건 의미가 없고 2만 집어넣어주게 되면은 얘는 3분의 8 마이너스 4 플러스 4가 돼서 자, 계산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3분의 1에다가 3분의 미안요. 마이너스 3분의 1에다가 3분의 8을 더하면은 3분의 7 마이너스 4분의 1 플러스 1에다가 이건 없어지네요. 자, 플러스 1만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12로 통분해 볼까요? 자, 12로 통분하게 되면은 28에서 3을 빼니까 25 25에다가 11을 더하니까 37이 되겠습니다. 16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16번에 이제 두 개의 조건을 만족시키는 함수 fx가 있을 때 0에서부터 1까지 fx를 적분한 값을 구하시오라고 했는데 여기 가에 나와 있는 조건 자, f1 플러스 x는 f1 마이너스 x랑 같다. 자, 요거 조건식 자, 학생들이 상당히 많이들 헷갈려 하는데 자, 요 식을 보통 학생들이 어떤 거하고 헷갈려 합니까? 라고 하면은요 f x 플러스 1은 f x 마이너스 1과 같다 라는 요식하고 굉장히 많이 헷갈려들 하고요. 학생들이 많이 헷갈려 한다는 걸 아니까 문제 출제하는 사람들 역시 이 문제를 자주 내게 됩니다. 자, 두 개를 헷갈리지 않게 확실하게 기억합시다. 먼저 여기 오른쪽에 있는 식과 왼쪽에 있는 식의 차이점이 뭡니까? 라고 하게 되면요 오른쪽에 있는 식 같은 경우에는 여기 괄호 안에 있는 두 개를 뺐을 때 상수가 나오고요. 여기 왼쪽에 있는 식 같은 경우에는 얘하고 얘를 더했을 때 상수가 나옵니다. 자, 그래서 자, 뺐을 때 상수가 나오는 것을 우리는 무슨 함수라고 얘기를 하냐면요 얘를 주기함수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자, 더했을 때 상수가 나오는 요 함수식을요 우리는요 무슨 함수를 나타내는 함수식이다. 얘를요 선대칭 함수를 나타내는 함수식이다 라고 해가지고 보통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앞글자만 따가지고 이제 외우게 됩니다. 앞글자만 따가지고 차주합선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외워주게 되는데 자, 두 개를 뺐을 때 요 주기함수 같은 경우에는요 주기가 바로 두 개를 뺀 값 2가 주기가 되고요. 자, 이 선대칭 함수 같은 경우에는요 두 개를 더한 값이 얼마죠? 더한 값이 2죠. 그 더한 값 2를요 반으로 나눈 값 그러니까 2를 반으로 나눈 값 1 그러니까 x 이퀄 1이 바로 무엇이 되냐면요 얘는 대칭축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처음 보시지는 않을 거예요. 그동안 여러분들 1학년 때부터 문제를 풀면서 이 두 개를 비교하는 문제들이 상당히 많았을 텐데 근데 항상 외우면 까먹고 이제 그렇죠. 그러니까 자, 까먹지 않도록 자, 확실하게 기억을 좀 해주시길 바라고요. 자, 그럼 어찌됐든지 간에 가를 통해서 함수 fx라는 것은 x 이퀄 1에 대해서 대칭인 함수다 라고 하니까요. 자, 대칭축 그려지고요. 자, 이거에 대해서 대칭인 함수를 이렇게 그려보도록 합시다. 자, 이렇게 이제 그림을 그렸으면은 자, 주어진 나 조건을 여기 그림에다가 나타내주게 될 건데 자, 나에서 첫 번째 나와 있는 조건을 보니까 마이너스 1에서 0까지 접근한 게 2래요. 자, 마이너스 1은요 1을 기준으로 왼쪽으로 두 칸 이동한 곳 여기가 마이너스 1이 되고요. 자, 0은 1에서 왼쪽으로 한 칸 이동한 곳 여기가 0이 돼가지고요. 자, 이곳을 접근한 값이 이게 얼마가 된다고요? 요놈이 2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나와 있는 조건을 봤더니 얘가요 0에서부터 3까지 접근한 게 8이래. 0에서부터 1, 2, 3. 자, 여기까지 접근한 값이
자, 8이 된다. 라고 하니까 자, 마이너스 1에서 0까지 접근한 게 2야? 그림의 x는 1에 대해서 대칭이야? 자, 그렇다면은 2에서부터 3까지 접근한 값. 요놈 역시 얼마가 될 것이다? 요놈 역시 2가 될 거고요. 그러면은 요만큼 접근한 게 8이라고 했으니까 자, 요만큼 접근한 것은 얼마가 될 거냐면 여기는요 6이 되겠네요. 근데 요놈이 다시 1에 대해서 대칭이 되니까 요것만 보게 되면은 요놈의 넓이는 3, 요놈의 넓이 역시 얼마가 된다고요? 똑같이 3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문제에서 나보고 구하라고 하는 0에서부터 1까지 fx를 접근한 값은 얼마가 되는 겁니까? 바로 정답 3이 되겠습니다. 17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17번 다음과 같이 두 개의 정적분 값이 주어져 있고 자, 이 정적분의 값이 최소가 되도록 하는 실수 k의 값을 구하시오 라고 나와 있는데요. 자, 먼저 자, 내가 계산해야 되는 요 식을 보니까 자, 곱으로 이루어져 있는 식을 적분을 해야 되는데 자, 곱으로 이루어져 있는 식을 적분하는 방법을 우리가 배운 적이 없으니 자, 일단은 요 놈을 전개부터 하겠습니다. 자, 이 놈을 전개하게 되면 얘는 인테그랄 0에서부터 2까지 x제곱의 fx 마이너스 2kx의 fx 더하기 k제곱의 fx dx가 돼가지고 자, 전개를 한 다음에 인테그랄을 이제 어떻게 해요? 합과 차에 대해서 쫙쫙 분배를 하게 되는 거죠. 자, 쫙쫙 분배를 하게 되는데 자, 첫 번째 x제곱 곱하기 fx를 접근한 값은 문제에서 주어지질 않았으니까 자, 요 놈은 그냥 그대로 쓸게요. 0에서 2까지 x제곱 fx 자, 써주시고 자, 그 다음에 이 두 번째 것을 계산을 할 건데 자, 이 k는 인테그랄 앞으로 뽑아버릴 수가 있죠? 이 k를 인테그랄 앞으로 뽑으니까 이 두 번째 거 계산한 것은요 문제에 주어져 있습니다. 자, 얘는 마이너스 2k 곱하기 4가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거 역시 계산을 할 때 자, k제곱을 인테그랄 앞으로 뽑아서 보게 되면은 자, fx 접근한 값은 문제에서 주어져 있습니다. 따라서 이 놈은 k제곱이 되고요.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정적분이라는 것은 계산한 결과가 무엇으로 나온다? 상수로 나온다 라는 것만 머릿속에 염두에 두고 있으면은 우리는 얘를 뭘로 볼 수가 있냐면요 그냥 평범한 k에 대한 2차식으로 볼 수 있게 되고요. 자, k에 대한 2차식에서의 자, 최소가 될 때 k 값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자, 이 놈을 가지고 우리가 뭘 만들면 돼요? 완전 제곱식을 만들면 되겠다. 자, 완전 제곱식을 만들면 얘는 k-4의 제곱 플러스 무언가가 돼서 자, 얘는 k가 4일 때 최소값이 나오겠네요. 예, 18번으로 넘어갑니다. 자, 18번에 자, 다음과 같은 속도 함수가 식으로도 주어지고 자, 그림으로도 주어져 있을 때 자, 나보고 지금 구하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요 출발 후 10초 동안 움직인 거리를 구하시오 라는 자, 질문이 주어져 있는데 자, 움직인 거리를 구하기 위해서는 자, 우리가 흔히 속력을 접근한다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자, 속도와 속력 이 둘의 차이가 뭐죠? 자, 속도와 속력의 차이. 자, 속도와 속력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라고 하면요. 자, 이 속도라는 것은요. 방향의 개념을 가지고 있는 것이 속도고요. 자, 속력이라는 것은요. 방향의 개념이 없는 함수입니다. 자, 다시요. 속도에서 방향의 개념을 없애버린 것이 이제 속력이 되는 건데 아니 왜 방향의 개념을 왜 없애버렸습니까? 라고 물어보면은 자, 원리는 이렇습니다. 자, 수직선상에 점 P하고 점 Q가 움직이고 있어요. 자, 그랬을 때 자, 점 P는 원점에서부터 출발해가지고요. 자,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른 후 1까지 움직였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점 Q가 있는데, 자, 점 Q 역시 원점에서 출발을 해가지고요. 얘는 일정 시간이 흐른 후 어디에 위치를 하게 되냐면 얘는요, 마이너스 1이라는 곳에 위치를 하게 됩니다. 자, 이랬을 때, 자, P가 움직인 거리와 Q가 움직인 거리를 비교해 보시오 라고 하게 되면은 P하고 Q는 분명히 반대 방향으로 움직였음에도 불구하고 움직인 거리는 어때요? 움직인 거리는 둘 다
1로서 동일하죠. 자, 다시요. 자, 움직인 거리라는 것은 우리가 방향을 고려한다, 안 한다? 얘는 우리가 방향을 고려를 하지 않습니다. 자, 따라서 요 놈을 구하기 위해서는 방향의 개념이 없는 무엇이 필요한 거야? 속력이 필요한 거야. 자, 그래서 자, 움직인 거리를 구하기 위해서는요. 자, 속도가 아닌 무엇을 접근하는 거라고요? 속력을 접근하는 거라고요. 그래서 요 원리하고 같이 기억을 하시면은 조금 더 기억이 잘 될 것 같고요. 자, 따라서 우리가 구해야 되는 움직인 거리, 자, 출발에서부터 10초까지. 자, 속도가 아니라 무엇을 접근한다고요? 속력을 접근한다고요. 그래서 절대값을 이제 이렇게 씌워주시게 되면은, 자, 이 그림을 통해서, 자, 요 놈은 적분 구간을 둘로 나눠주면 되겠다. 0에서부터 6까지는요, 자, 10t제곱 6-t를 적분하면 되고, 왜냐면 그림 보면은 6보다 작을 때는 양수값이 가지니까. 그리고 6에서부터 10까지 적분을 할 경우에는요, 그림이 밑에 있죠? 이놈의 부호가 마이너스가 된다는 의미지. 자, 따라서 얘는 마이너스 10t 제곱에 6-t를 적분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 밑에 칸이 좁으니까 여기 위로 올라가서 계산할게요. 자, 요놈, 자, 전개하면서 적분하겠습니다. 60t 제곱을 적분하니까 얘는 20t 세제곱이 될 것이고, 자, 마이너스 10t 세제곱을 적분을 하게 되니까 마이너스 2분의 5의 t 4제곱이 될 거고요. 자, 여기에다가 6하고 0 플러스, 자, 부호만 바뀌고요. 자, 식은 그대로죠. 그러니까 얘는 마이너스 20t 세제곱 더하기 2분의 5의 t 4제곱. 그래서 이곳에다가 자, 10하고 6을 집어넣어가지고 빼주시면 되겠습니다. 계산은 생략하겠습니다. 예, 19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19번에 이제 좌표 평면에 자, 속도함수가 주어져 있고요. 자, 이제 이 속도함수와 그 다음에 이 조건을 통해서 자, 우리는 기억, 니은, 디귿 중에서 옳은 것을 이제 골라주셔야 되는데, 자, 흔히 이렇게 속도함수가 주어져 있을 경우에는 자, 이 그래프를 보는 방법이요. 자, 구간을 나눠서 그래프를 보게 되는데, 자, 이때 구간을 나누는 기준은 무엇입니까? 라고 하게 되면요. 구간을 나누는 기준은 바로 절편이 되겠습니다. 자, 절편을 기준으로 일단은 구간을 나눠주세요. 자, 절편 기준으로 구간을 나눠놓고서 자, 여기를 1번 구간, 여기를 2번 구간, 여기를 3번 구간이라고 지칭을 한다면은 자, 1번 구간에서는 속도의 부호가 플러스고 2번 구간에서는 부호가 마이너스, 3번 구간에서는 속도가 플러스가 된단 말이죠. 자, 얘가 갖는 의미는 무엇이냐면요. 자, 지금 점 P가 어디 위를 움직이고 있다고요? 수직선 위를 움직이고 있습니다. 자, 그랬을 때, 자, 점 P가 처음에는 원점에서부터 출발을 하는데, 자, 1번 구간, 그러니까 T 값이 0에서부터 A까지 변하는 동안에는 점 P가 어느 방향으로 움직입니까? 요놈이 플러스 방향으로 움직이게 돼요. 자, 그러다가 자, 2번 구간 T 값이 0에서부터 2번 구간은 A에서부터 C까지 변하는 동안에는 속도의 부호가 마이너스가 되니까 이때는 점 P가 어느 방향으로 움직입니까? 음의 방향. 그러니까 얘는 왼쪽으로 이동을 하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3번 구간에서는요, T가 C보다 큰 값을 가질 텐데, 자, 이때는 점 P가 어느 방향으로 움직이게 됩니까? 얘가요? 다시 오른쪽으로 움직이게 됩니다. 그래서, 자, 일단은 우리가 속도함수 그래프를 볼 때, 이렇게 절편 기준으로 구간을 나눠서 보게 되면, 아, 점 P가 오른쪽으로 가다가 왼쪽으로 가다가 오른쪽으로 가고 있구나. 라는 것을 이제 이해를 하실 수가 있을 거고요. 자, 이때 문제에서 주어진 조건 C를 보도록 합시다. 자, 0에서부터 A까지 접어 올린 거 적분한 거죠?
자, A에서부터 D까지 접어 올린 거 접근한 거죠? 자, 그놈이 어떻다고요? 같대요. 자, 이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자, 이 도형의 넓이를 알파라고 합시다. 그리고요, 이 도형의 넓이를 베타라고 합시다. 자, 이 도형의 넓이를 감마라고 합시다. 자, 다시요. 알파, 베타, 감마는 지금 다 무엇을 의미하냐면요, 넓이를 의미를 하고 있고요. 자, 이때 이 식이 성립을 한다는 것은 결국 뭘 말하는 거냐면 알파가 베타 플러스 감마랑 어떤 값을 갖는다? 같은 값을 갖는다. 그러니까 알파가 베타 플러스 감마랑 같은 값을 갖다 보니까 이 세 개가 지금 다 뭘 의미한다고요? 넓이를 의미해요. 이 세 개가 지금 모두가 다 플러스 값이란 말이죠. 자, 따라서 알파 값은 베타보다 반드시 어떨 수밖에 없어요? 클 수밖에 없습니다. 자, 따라서 자, 오른쪽으로 알파만큼 움직이고 왼쪽으로 베타만큼 움직이는데, 자, 이때 알파 값이 베타보다 더 크다라고 했으니까 얘는 왼쪽으로 갈 때요, 요거보다 더 길게 왼쪽으로 가면 안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얘는 지금 선생님이 여기 칠판에다 그린 것처럼 얘가 요만큼 왔으면은 얘는 좀 덜 가야 돼요. 덜 가는 방식으로 이렇게 가고, 그 다음에 다시 이런 식으로 쭈루룩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자, 점 P가 원점을 다시 한번 지날 여지가 있겠다, 없겠다? 여지가 없겠네요. 자, 그래서 기억은 틀렸습니다. 자, 기억은 틀렸고요. 자, 그 다음 이제 니은으로 넘어가 보도록 합시다. 자, 니은으로 넘어가 보니까 0에서부터 10까지 VT를 접근했습니다. 자, 근데 요 놈의 넓이가 알파라고 했고요. 요 놈의 넓이는 베타라고 했으니까 넓이가 베타예요. 자, 따라서 정적분 값을 계산을 할 때는요, 얘는 알파 마이너스 베타로 계산을 해주는 것이 맞을 거고, 자, C에서부터 D까지, 자, VTDT를 계산을 한 것은 뭐가 되는 거냐면요, 얘는 이제 감마가 되겠네요. 자, 그래서 얘하고 얘가 같냐라는 것은 지금 질문하는 건데, 얘는 요 식에서 베타가 왼쪽으로 넘어가면 나오는 식이죠. 자, 따라서 니은은 맞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자, 기억은 틀렸고 니은은 이제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디귿으로 넘어가 보도록 합시다. 자, 디귿으로 넘어가게 되면은 0에서부터 B까지 VTDT하고, 자, B에서 D까지 절대값 VTDT를 비교를 하라고 했는데, 자, 0에서부터 B까지 VTDT를 구하기 위해서는 다시 한번 이 베타를 두 개로 쪼개야 될 것 같아요. 자, B를 기준으로 쪼개서, 자, 이놈은 넓이입니다. 넓이를 베타 1이라고 할게요. 그리고 이쪽에 넓이를 베타 2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럼 넓이를 베타 1, 베타 2라고 했기 때문에, 자, 0에서부터 B까지 VTDT를 한 값은 알파 마이너스 베타 1이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얘 같은 경우에는 절대값 VT를 B에서부터 D까지 접근한 거기 때문에요. 자, 얘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써주면 되냐면은 얘는 베타2 플러스 감마라고 써주면 되겠네요. 자, 그래서 자, 다시 이쪽으로 되돌아왔을 때, 자, 아까 요 베타가 누구와 누구의 합이라고요? 얘는 베타1 더하기 베타2를 의미를 하게 되니까 요 베타1을 왼쪽으로 넘겨주게 되면은 다음과 같은 식이 같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래서 디귿도 참이 되겠습니다. 정답은 4번입니다. 예, 20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20번 FA 플러스 B가 FA 더하기 FB와 같다라는 함수식이 주어져 있는데, 보통 최근에 우리가 요렇게 A하고 B가 포함되어 있는 식보다는 A 대신에 X, B 대신에 Y로 표현되어 있는, 자, 이런 형태의 식이 훨씬 더 여러분들한테는 익숙할 거고요. 자, 얘네들을요, 자, 조금 친숙해지기 위해서 얘를 함수 관계식이라고 이름을 지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자, 이처럼 함수 관계식이 주어졌을 경우에는, 자, 우리는 무엇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게 됩니까? 자, 도함수의 정의를 이용해서 이제 우리가 문제를 풀어주게 되는데, 자, 도함수의 정의라는 것이 뭐냐면은 f'(x가)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h분의 fx 플러스 h 마이너스 fx가 된다 라는 요 식이 바로 도함수의 정의가 될 거고요.
자, 이 도함수의 정의에서 바로 이 부분 fx 더하기 h. 자, 이놈을요 주어진 함수 관계식을 이용을 해서 얘를 변형을 시킨단 말이죠. 자, 그래서 자, fx 더하기 h를 주어진 함수 관계식을 이용해서 변형을 하게 되면은 얘는 fx 더하기 fh로 변형이 될 거고요. 자, 변형을 해놓고 나니까 fx가 없어져요. fx가 없어지면서 h분의 fh만 남게 되는데 이놈이 얼마가 돼야 된다고요? 문제에서 친절하게 3이 돼야 된다 라고 했으니까 자,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결론은 f'x가 얼마가 돼야 되겠다? 3이 돼야 되겠다. f'x는 3이라는 결과물이 나왔으니까 얘를 이용해서 fx를 구해보게 되면은 이놈은 3x 더하기 c가 될 거고요. 이때 적분상수 c는 어떻게 구합니까? 라고 하면은요. 자, 1학년 때 기억을 소환하시면 돼요. 자, 얘를 가지고 무엇을 알아야 돼요? f0를 알아야 되죠? f0를 알아야 되니까 여기에다가 x, y 대신에 둘 다 0을 집어넣는 거야. 자, 0을 집어넣게 되면은 f0는 f0 더하기 f0가 돼서 짠짠 지워지니까 f0는 0이 돼야 되겠습니다. 예, 21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21번에 자, 좌표 평면에 다음과 같은 함수들이 그려져 있고요. 자, 이때 이쪽 부분에 해당되는 도형의 넓이를 A, 이쪽 부분에 해당되는 도형의 넓이를 B라고 했을 때 자, 두 도형의 넓이가 같다 라는 조건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스몰 a의 값이 얼마가 돼야 되느냐라는 문제가 주어져 있는데 자, 우리가 여기 도형 A의 넓이를 구하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알아야 될 것이 뭐냐면요. 자, 얘와 얘의 교점부터 일단 구해줘야 되겠죠? 자, 근데 자, 교점을 구하기 귀찮으니까 자, 요 놈을 P라고 하고요. 자, A에 해당되는 부분의 넓이를 구해봅시다. 0에서부터 P까지 위에 있는 함수가 A, 밑에 있는 함수가 X제곱. 그래서 A-X제곱의 dx. 이게 이제 도형 A의 넓이가 되고 자, 도형 B의 넓이를 구해보도록 합시다. 자, 얘는 인테그랄 P에서부터 1까지 위에 있는 함수가 x제곱, 밑에 있는 함수가 a. 그래서 얘는 x제곱 마이너스 a를 적분을 하게 되면 도형 b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두 도형이 같다라고 하니까 뭐 얘를 계산을 하고 얘를 계산을 해가지고 식을 막 정리해서 문제를 풀어도 되긴 하지만은 자, 일반적으로 이렇게 두 도형의 넓이가 같을 경우에는요 각각을 계산하기보다는 자, 오른쪽에 있는 정적분을 왼쪽으로 넘겨보도록 합시다. 자, 얘를 왼쪽으로 넘겨버리게 되면은요, 0에서부터 p까지 a-x제곱 dx에다가 넘어가면은 여기 앞에 마이너스가 붙는데 그 마이너스를 여기 안으로 한번 집어넣어 볼게요. 그러면 얘는 플러스 p에서부터 1까지 마이너스 x제곱 더하기 a의 dx는 0이라는 식이 만들어지고요. 자, 이때 요 정적분과 요 정적분을 가만히 쳐다보니까 어때요? p적분 함수가 동일하고요. 그 다음에 적분 구간이 연결이 되니까 얘는 두 개의 정적분을 계산할 필요 없이 얘를 어떻게 하자? 하나의 정적분으로 합쳐서 계산을 해주면 되겠다. 자, 그래서 자, 요거 적분해가지고 1 집어넣고 0 집어넣고 두 개를 빼주시게 되면은요. 자, 식이 마이너스 3분의 1 더하기 a가 돼서 자, a의 값은 얼마가 되냐면은 3분의 1이 되겠습니다. 22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22번에 fx가 3차 함수로 주어져 있고 f의 역함수가 g라고 할 때 자, 다음 두 개의 정적분을 더한 값을 구하시오가 문제가 되겠는데요. 자, 우리는 이 3차 함수의 역함수를 구하는 방법을 배운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자, 따라서 얘를 우리가 식으로 계산을 해가지고 답을 구한다? 요거는 좀 말이 안 되니까 자, 얘는 식을 이용하지 말고 자, 그림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합시다. 자, 우선은 자, 좌표 평면에다가 fx부터 그릴 건데요. 자, fx를 미분해서 자, 이 식을 가만히 쳐다보니까 얘가 0이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없습니다. 자, 따라서 자, 요 내가 그려야 되는 3차 함수는요. 극점이 없는 최고차항 계수가 양수. 그러니까 이제 계속해서 증가하는 형태의 그림이 되는데 자, 이 fx를요. 실수 전체에 대해서 그리지 말고요.
자, 내가 적분해야 되는 요 구간 1에서부터 2까지만 fx를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에서부터 2까지 fx를 어떻게 그립니까? 자, 1을 집어넣어 보니까 y좌표 값이 1로 나옵니다. 자, 내가 그려야 되는 fx는 1,2를 지나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2를 집어넣어 보니까 자, 8에서 4를 더한 다음에 2를 빼서 y좌표 값이 10으로 나오네요. 자, 2,10 점을 잡고요. 자, fx의 극점이 없다는 것을 확인했으니까 얘는 그냥 부담 갖지 말고 자연스럽게 이렇게 길게 증가하는 형태로 연결해 주시면 될 것이고, 자, 이제 fx를 그렸으니까 자, 이놈의 무엇도 한번 그려보자. 역함수도 한번 그려보자. 자, 역함수를 그리기 위해서 자, 1,1을 대칭 이동시켰더니 1,1 자기 자신으로 그대로 점유시킬 것이고, 2,10이라는 것을 대칭 이동을 시켜봤더니 자, 얘가 어디로 찍히게 되냐면요 10,2라는 곳에 점이 찍히게 되겠네요. 자, 그래서 자, 이 곡선을 y는 x에 대해서 이쁘게 대칭 이동을 시켜보니까 자, 역함수라는 것은 다음과 같이 그려지게 될 것이고, 따라서 지금 문제에서 언급하고 있는 두 정적분의 합이라는 것은 fx를 1에서부터 2까지 적분한 것에다가 그 다음에 gx를요 1에서부터 10까지 적분한 것을 더해주는 건데, 자, 그림을 보시면 아시겠지만은요, 자, 여기 우리가 계산해야 되는 gx 적분한 값, 자, 이 도형의 넓이는요 y는 x에 대해 대칭 이동 시켜볼까요? 자, y는 x에 대해 대칭 이동을 시키게 되면은 자, 이쪽에 만들어지는 이 도형의 넓이와 동일하게 될 겁니다. 자, 따라서 앞에서 내가 구해야 되는 이 도형의 넓이에다가 뒤에서 내가 구해야 되는 이 도형과 같은 넓이를 갖는 이 도형을 더해주게 되면은 결국 두 개의 정적분을 더한 값은 뭐하고 동일하느냐? 바로 이렇게 기역자 모양으로 생긴 도형의 넓이와 동일할 것이다. 자, 따라서 커다란 직사각형의 넓이를 구하기 위해서 이놈의 좌표가 아까 2,10이었었죠? 가로 길이 2, 세로 길이 10을 곱해주게 되면은 커다란 직사각형의 넓이 20에다가 자, 여기 다 작은 사각형의 넓이 저희가 1,1이었으니까 가로 길이 1, 세로 길이 1. 자, 1 곱하기 1을 빼주게 되면은 정답은 19가 되겠습니다. 네, 23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23번에 다항함수 fx가 두 개의 조건을 만족시킬 때, 자, f0의 값을 구하시오 라는 문제가 주어져 있는데, 자, 먼저 가조건부터 보시게 되면은, 자, 가에 인테그랄이 들어가 있는 식이 주어져 있네요. 자, 아까 1번 문제하고 동일하게 이 인테그랄이라는 기호를 없애기 위해서 양변을 어떻게 하자? 미분하자. 자, 양변을 미분하게 되면은 적분기호와 미분기호가 없어지면서 좌변은 fx가 될 것이고, 우변은요 fx의 제곱. 자, 요 놈은 어떻게 미분을 해요? 자, 요 놈을 그대로 미분할 수 있으신 분은 그대로 미분하셔도 되는데, 요거 어떻게 미분해야 될지 모르시는 분은요, 요 식을 fx 곱하기 fx로 바꾼 다음에 무슨 미분법을 사용하자? 고배 미분법을 사용을 하자. 자, 그래서 자, 고배 미분법을 써가지고 앞에 거 미분 곱하기 뒤에 거 플러스 앞에 거 곱하기 뒤에 거 미분을 하게 되면은 두 개가 동일한 형태의 식으로 나오기 때문에 요 놈을 미분한 결과물은요 2 곱하기 fx 곱하기 f 프라임 x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fx는 이 fx 곱하기 f 프라임 x라는 이제 식이 만들어지게 되는데, 자, 여기에서 이것도 이제 그 앞에서 우리가 풀었던 문제 중에서 f''과 그리고 f''을 적분한 요 부정적분 fx가 포함되어 있는 식, 자, f'과 요 놈의 부정적분이 포함되어 있는 식을요 아까 뭐라고 부른다고 했었죠? 미분방정식이라고 부른다고 했었고요. 자, 이 미분방정식의 일반 해법은 무엇이라고요? 미분방정식의 일반 해법은 fx의 차수를 파악하기 위해서 fx를 일단은 어떻게 놓자? ax n승이라고 놓자. 그래서 얘를 집어넣어서요 좌변과 우변의 개수 비교를 통해 차수가 얼마가 돼야지 이 식이 성립하는지를 보셔도 되는데, 자, 근데 아까하고 또 마찬가지입니다. 얘는요
요 방식으로 문제를 풀어도 되긴 되지만은 이거보다 조금 더 편리한 풀이 방식이 있으니 자 그게 뭐냐면은요 fx를 오른쪽으로 넘겨볼까요? fx를 오른쪽으로 넘겨봤더니 식이 fx로 인수분해가 돼요. 자 그래서 얘는 좌변에 있는 걸 오른쪽으로 넘겨서 fx로 식을 묶어주게 되면은 fx 곱하기 2 f'(x) 마이너스 1이 0이라는 식이 나와서 이 식이 성립을 하기 위해서는 fx가 0이 되거나 또는 f'x가 2분의 1이 돼야 되겠다 라는 우리가 결론을 얻을 수가 있게 되고 자 나에 나와 있는 조건 fx를 적분했더니 50이 됩니다 라는 조건이 주어져 있는데 fx 자리에다 0 집어넣으면은요 이 식이 성립할 리가 없겠죠. 자 따라서 f'x는 2분의 1이라는 값을 갖게 되는 거고 f'x가 2분의 1이기 때문에 자 이 식으로부터 fx는 2분의 1x 플러스 c라는 결론을 우리가 알아낼 수가 있고요. 자 이놈을 나 조건에다가 대입을 하게 되면은 얘는 인테그랄 마이너스 1에서부터 1까지 2분의 1x 플러스 c의 dx는 50이 되는데 어렵쇼? 적분 구간이 마이너스 1에서부터 1까지네요. 그렇다면 기하함수에 해당되는 부분을 과감하게 날려버리자. 자 그리고 우함수에 해당되는 부분은요 2배의 인테그랄 0에서부터 1까지 c의 dx로 바꿔서 자 요것을 계산을 해주게 되면은요 얘는요 이 c라는 결과물이 나오고요. 따라서 c의 값은 얼마가 돼야 되냐면은 25가 돼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fx는 2분의 1x 더하기 25가 되니까 문제에서 질문하고 있는 f0의 값을 구하시오. f0는 얼마가 되겠다? 25가 되겠습니다. 예, 이제 대단한 평가 문제에서 이제 마지막 24번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4번에서 fx는 x 세제곱이고 자, 요 놈을 이제 이렇게 평행이동시킨 것을 gx라고 하고 g0는 0이 됐을 때 자, 다음 식을 계산한 결과가 32가 된다. 그랬을 때 이제 a 4제곱의 값을 구하여라 라는 문제가 있는데 자, fx를 평행이동시킨 것이 gx라고 하니까 우리는 요 gx를 물론 x-a의 세제곱 플러스 b라고 놓고요. 얘를 집어넣어가지고 적분을 해줘도 되는데 자 우리는 사람이니까 자 조금 더 생각을 해가지고 자 조금 더 편하게 문제를 한번 좀 풀어보도록 합시다. 자 조금 더 어떤 생각을 해줍니까? 라고 하게 되면요 자 gx를 x-a 세제곱 더하기 b라고 놓는 것이 아니라 얘를 fx-a 플러스 b 라고 한번 나타내 보도록 합시다. 자 그리고요 요 놈을요 여기 gx 자리에다가 이제 그대로 한번 집어넣어 보도록 합시다. 자 그러면은 내가 앞에서 계산해야 되는 요 정적분식은 인테그랄 a에서부터 3a까지 fx-a 플러스 b의 dx라는 식이 나오게 되는데요. 자 인테그랄을 이렇게 분배를 해준 다음에 자 f의 x-a의 dx 더하기 a에서 3a까지 자 b의 dx 자 이렇게 이제 정적분을 쪼갠 다음에 자 요 놈을 어떻게 계산을 합니까? 라고 하면은요 자 앞에서도 비슷한 문제가 있었던 것 같아요. 자 요 놈을요 x축 음의 방향으로 a만큼 한번 이동을 시켜보도록 합시다. 자 얘를 x축 음의 방향으로 a만큼 이동을 시키게 되면은 여기 피적분 함수식은요 fx로 바뀌게 되고요. 자 적분 구간은요 0에서부터 어디까지? 2a까지로 바뀌기 때문에 얘를 평행이동 시켜놓고 식을 가만히 쳐다보니까 얘가 누구랑 동일하게 나와요? 그렇지 얘랑 동일하게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얘를 빼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두 개의 정적분이 없어지면서 자 여기서부터 내가 얻을 수 있는 자 최종 마무리식은 인테그랄 a에서부터 3a까지 b dx가 얼마가 돼야 된다? 요 놈이 32
2가 돼야 된다라는 결론이 나오고, 자, 요거를 이제 적분해가지고 3a 집어넣고 a 집어넣고 두 개를 빼주시게 되면은 얘는 b 곱하기 2a라는 식이 나와서 a 곱하기 b는 16이라는 것이 만들어지고, 자, 지금까지 우리가 한 번도 이용하지 않은 조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놈이 누굽니까? G0는 얼마가 돼야 되겠다? 0이 돼야 되겠다. 자, 따라서 이 식으로부터 G0를 구해보게 되면은 마이너스 A 세제곱 플러스 B가 돼가지고요. 자, 이놈이 0이 되기 위해서는 B가 A 세제곱이 돼야 되겠네요. 그래서 B 자리에다가 A 세제곱을 집어넣게 되면은 A 4제곱이 얼마가 되느냐? 16이라는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